토요일 오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구독하시고 계시죠? 좋아요 누르고 계시죠? 그리고 친구분한테 공유하고 계시죠? 전 여러분이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광고 나올 때 3초 뒤 광고 멈춤 그거 스킵 좀 누르지 마세요. 그 전에 1000명 구독자일 때하고 지금 2500이 됐는데 수익이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거를 그냥 스킵을 눌러가지고 아, 그냥 계산상으로 보면 2배가 될 것 같은데 2배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광고 나오면 그냥 켜놓고 잠깐 화장실 한번 갔다 오세요. 그러면 이제 광고가 끝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고를 풀로 보시는 게 저한테 더 도움이 되거든요. 자, 이제 오늘은 제가 예전에 그 전화모에 꼬리곰탕님의 댓글을 좀 다뤄진 적도 있고, 그분의 글을 좀 캡처를 해서 교육 한번 했던 적이 있어서 그 인연으로 꼬리곰탕님이 예산제하고 정산제를 좀 알려달라고 해서 그거를 조금 촬영을 해봅니다. 회계사님이 알려주시는 그 자료가 예전에 있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하느라고 그 자료를 찾아서 정리하는 좀 시간이 걸렸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꼬리곰탕님이 원하는 거는 부가 관련되니까 그 부수적인 거는 제가 조금 얘기하는데 초보님들이 들으실 걸로 생각하고 예산제 정산제는 경력자분은 굳이 관심이 없어요.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근데 초보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눈높이를 하향 평준화해서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시간을 잡아먹을 것 같긴 한데 하죠. 들어갑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제19조 1항. 이게 솔직히 이런 거 법규의 몇 항, 뭐 이런 건 의미가 중요하지 않아. 근데 이걸 왜 굳이 하느냐.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뭐 이때위에서 물어보면 뭐 막 물으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럴 때 알고 있는 거를 좀 이렇게 몇 항,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있어 보여. 근데 아니요, 저희는 그냥 규약에 정산제로 돼 있고요. 그다음 예산제로 돼 있어서 이건 안 되고 이건 부족하고 이렇게 설명하면 좀 뭔가 없어 보여.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지식의 깊이를 조금만 그 1cm만 더 깊게 파면 그 사람의 이야기하는 단어나 그 문자 또는 이 사람의 신뢰도의 퀄리티는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엇인가 대표님이 얘기했다. 그럼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뭐 대표회의에서 안건 끝나고 뭐 그 한시적으로 그 일주일이나 그 15일 동안의 그 느낌이 오잖아요. 분명히 뭐가 부족하다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를 그냥 포스트잇에 적어놓고 붙여놔요. 그래서 물어놓으면 그거는 시행령 제19조 1항에 의해서 준칙에 보면 관리비 등에 이렇게 술술술술 얘기하면 좀 달라요. 또 그거 물어보면 제가 지금 그게 까먹어서 몇 조 몇 항인데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찾아드려서 다시 정리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관리규약에 기재사항이 있는데 그 안에는 입주자한테 부과하는 거에 대한 규정이 돼 있어요. 그게 관리규약 별표 4에 자세하게 계정별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큰 틀로 보면 관리비 등의 세대 부담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거는 돈을 걷는 거기 때문에 논의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흰색으로 백무길 안에 빨간색 할까요? 너무 작나? 됐어. 오케이. 관리비 등의 세대 부담액 산정 방법은 이거는 논의가 필요해. 어떤 세대는 승강기 사용료를 제외한다. 뭐 1층 같은 경우 그런 데는 지하 주차장이 없겠죠. 그죠? 1층에서 바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상 주차장인 경우 뭐 그렇게 세대별 부담액 무슨 논의할 만한 거 약간 입주민한테 문제 소지가 있을 거는 다 규약에 표시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 그리고 징수를 어떻게 하는지 그죠? 징수를 어떻게 하는지 보관을 하는지 예치하는지 그러면 사용하는 절차 이런 거 사용 절차로 하면 예비비 이런 게 사용 절차 관리비 차감 적립금 그런 게 많고 그 다음에 징수는 뭐를 징수한다라고 돼 있는 게 특히 사용료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전기료 이런 거는 징수는 한정 계약된 그 조견표에 따라서 뭐 징수한다 이런 게 있고요. 보관 같은 거는 뭐 충당금 같은 경우 그죠? 충당금 같은 거 지금 하는 예산제하고 정상제의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 핵심 키워드가 충당금입니다.
그 다음에 예치한다. 뭐 재예치한다. 이런 거 있죠. 장기순환 충당금도 예치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규약에 있고 그 규약을 경리는 부과할 때 옆에다 책자를 펼쳐놓고 우리 아파트의 규약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 번쯤은 보셔야 돼요. 근데 아파트마다 규약이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규약에 맞춰서 하셔야지 회계감사님도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얘는 정산제인데 잘못됐다, 예산제인데 잘못됐다. 그런 거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요거는 항상 경리는 규약을 옆에다 끼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의 사정 같은 경우에요. 그걸 기준으로 하셔야 되니까. 자, 그러면 좋아요. 관리비를 세대한테 부담을 하는데 좋다 이거예요. 징수보관 예치 사용 절차를 규정을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죠. 예산제 방식과 정산제 방식으로 나눕니다. 정산제를 먼저 설명할까요? 얘가 더 쉬워요. 정산제는 말 그대로 쓰고 나서 실제 비용을 써요. 선집행이에요. 먼저 집행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부과를 하죠. 우리가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사무용품비. 일단 써요. 그죠? 뭐 5만 7천 원 썼어요. 자, 그러면 이제 현금 나가죠. 그러면 이제 그 달 동안 쓴 거를 다 판 다음에 사무용품 알고 봤더니 이번 달에 모두 사무용품비만 이번 달에 썼다고 치고 사무용품비 비용이 모두 10만 원이 나왔다. 요거 전체 썸 합해보니 1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아직 부과하지 않았으니 미부과 관리비로 들어가고 관리 수입이 되겠죠. 그죠? 수익이나 수입이나 같은 의미니까 알아들으세요. 요렇게 즉 이렇게 되면 실제 비용을 부과해서 얘는 미부과 관리비, 관리수익, 비용이 모두 3개, 3 쿠션이 맞아 떨어져요. 미부과 관리비, 관리수익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관리비용. 이게 3개가 맞아 떨어져요. 누가 봐도 깔끔하죠. 근데 얘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매월 금액이 달라.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주택 공급 면적에 따라 배분을 하는데 배분은 뭐예요? 10만 원을 아파트 관리 면적으로 배분하죠. 나누기만 실제 면적이 만 제곱미터라고 할게요. 그럼 1제곱미터당이 얼마예요? 10원이 10원. 1제곱미터당 10원 부과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정산제는 뭐냐면 이번 달에 쓴 거를 다음 달엔 똑같은 금액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들쑥날쑥해서 입주자들이 항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대박이죠. 아니 우리 관리소는 왜 이래? 뭐 이렇게 이번에는 뭐 이렇게 일반 관리면 뭐 이렇게 많이 썼어?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일일이 설명이 너무 힘들어요. 특히 만약에 아파트 단지 내 분열이 생기고 이거에 대해서 서로 그 입주민들끼리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아니면 관리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고 싶은 입주민이 몇몇 있어서 들고 일어나려고 한다. 그러면 정산제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산제가 아니더라도 이거를 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잘 쓰면 안 되는 게 이게 회계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성급비용이죠. 성급비용으로 먼저 비용 처리하고 그죠? 얘도 후부 선집행 후부가하고 똑같아요. 근데 얘는 전체 금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로 나누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에요. 만약에 얘를 2달 동안 부과해요. 50만 원씩 부과한다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분식회계예요. 그래서 성급비용은 입주자 대표에서 의결을 받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뭔가 그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계정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요. 피복비 그죠? 이거 그 다음 성급비용 또 뭐 있어요? 보험료. 일반적으로 얘네는 왜냐하면 보험은 지금 당장 목돈이 나가지만 1년 동안 그거의 혜택을 받아볼 수 있잖아요. 그죠? 피복비도 지금 당장 돈이 나가지만 그 상반기 동안 우리가 겨울 점퍼를 쓸 수 있는 거죠. 얘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산제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예산제를 가볼까요? 예산제는 일단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 예산을 잡아야 돼요. 예산안이 있어야 돼요.
입주자 대표 회의에 의결받은 예산안을 가지고 그걸로 분할 부과를 하죠. 그러면 분할 부과한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금액이 어떻게 해요?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주택 공급 면적에 따라 배분하기 때문에 금액이 같아요. 그리고 얘는 먼저 부과하고 나중에 집행하겠죠. 그죠?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장기순 충당금. 우리가 관리소에서는 일반 기업에는 평가성 충당금이 있지만 아파트 관리소는 평가성 충당금을 안 쓰고 부채성이에요. 부채성 충당금을 씁니다. 언젠가는 내가 줘야 돼. 내놓을 돈이에요. 그래서 얘는 먼저 부과를 하는 거죠. 언젠간 쓸 거야. 먼저 부과해. 돈을 걷어놔. 라는 의미예요. 먼저 걷어놔 라는 것이기 때문에 부채성 충당금이고 같은 금액을 부과하죠.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장기순 충당금. 충당금을 설정하면 얘는 바로 금액을 들어가지 않고 거쳐서 쌓아놨다 쓰는 거기 때문에 쓰는 건 순식간이에요. 근데 쌓아놓는 거는 투스텝으로 분계가 들어가죠. 그죠? 두 번 하셔야 돼요. 부채성 충당금은 장래 어떤 시기에 지급할 것에 대비해서 미리 쌓아두고 있는 충당금을 말하고 특히 관리비를 매길 때 균등부과가 주된 업무 가운데 하나잖아요. 아파트는. 이게 거의 비슷해야 돼. 그죠? 관리비가 들쑥날쑥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또는 매년에 한 번씩 있을 것으로 예정되는 큰 지출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쌓아 나가게 돼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쓰는 계정이 충당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리소 입장에서 보면 돈을 먼저 걷어놓고 나중에 지출하기 때문에 운용자금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근데 입주민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이사 간 뒤에 고칠 것 같은데 이거 왜 내가 미리 내야 돼요? 라고 하면 이거는 좀 이렇게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불만을 분식하기 위해서는 부채성 충당금을 설정하려면 그 예산을 잘 먼저 잡아놔야겠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하나 더 설명할 게 뭐냐면 공통적인 거 있어. 어떤 아파트든 다 있는 충당금이 있어요. 이게 장기수선 충당금. 어떤 아파트는 다 있어요. 왜냐하면 공동주택 회계 전 준칙세 얘는 꼭 있어야 돼요. 별도 예치금. 그죠? 그다음 또 있어야 되는 거 뭐 있어요? 퇴직급여 특장금. 얘는 다 있어요. 어느 아파트인지 다 있어. 자, 그러면 요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지 점점 갑시다. 상여 충당금.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상여금을 주는데 근데 저희는 제가 상여 충당금을 설정했어요. 명절 떡값을 획기적으로 많이 올려주셔서 이게 예산을 안 거두면 예산을 해서 충당금을 해놓지 않으면 관리비 부과할 때 금액이 확 오르겠더라고요. 저희는 3년 넘으면 그러니까 1년이면 10만 원 주고 1년 넘으면 15만 원 주고 3년 넘으면 2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금액이 확 뜨거든요. 상여 충당금 해야 돼. 그 다음 또 있죠. 연차 수당 충당금. 아 연차도 여기 있어야겠네. 근데 내가 왜 여기다 하냐면 연차 수당은 사업장 크기에 따라서 달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왜냐면 5인 미만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수당 충당금을 안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사기 저하라는 거죠. 안 준다고 하면 그 순간 그 사람 일할 마음이 안 들고 다른 데선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장사 한두 번 해봐요? 사기가 떨어져. 뭐 월급도 이런 거 연차 수당 안 준 데는 또 월급도 적어요. 줄 거는 주셔야 돼. 월급도 적고 연차 수당 충당금도 못 받아. 그럼 여기 일하고 싶겠어요? 좀 어느 정도 계약 기간 끝나면 딴 데 갈 생각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일 잘하는 직원은 이제 일당 100이고요. 일 못하는 직원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완전 다 버려요. 그래서 직원은 괜찮은 사람은 잘 잡으셔야 됩니다. 돈도 더 들어요. 일 잘못해놓으면 부품도 더 많이 들고요. 오래된 직원이라서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노하우는 특히 관리 이런 노하우는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수선 충당금.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수선 충당금은 잘 생각하시는 게 이건 예산제일 때 하셔야 돼요. 관리규약은 정산제로 표시를 해놓고 수선 유지비는 정산제로 한다라고 해놓고 수선 충당금을 적립을 하면 이거는 우리가 말한 징수
얘에 대해서 별표 4에 따라야 되는데 별표 4를 위반하는 거죠. 그럼 이제 수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좀 보셔야 돼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시간 또 오래 걸리니까 얘는 넘어가고. 기타 충당금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은 뭐 이거 말고도 더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더 이상 만들면 안 되는 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만들면 안 되는 거. 요거도 쓸게요. 지저분한데 만들면 안 되는 거. 이게 뭐냐면 주차 충당금. 얘는 수익 사업으로 하기로 했죠. 이거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 또 있어요. 수도 충당금. 왜 그런 거 하니? 주차는 주차비 나중에 수리비가 많이 들까봐 충당금을 이제 주차비 부과하고 충당금 했는데 이거 자체가 옳지 않다라고 해서 얘는 주차 수익으로 전환됐죠. 그죠? 주차 수입. 근데 수도 충당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제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각 예전에 수도 검침 보시면 각 세대별로 파이프가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실제 검침하는 거는 각 세대에 있는 이 계량기 숫자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파트는 이 수도가 수도 배관에도 물이 들어가 있고 저기 밑에 있는 저수도에도 물이 돼 있잖아요. 근데 수도 사업소에는 요거만 갖고 돈 주나요? 돈 지급하라 고지서 주나요? 아닙니다. 수도 사업소는 여기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이 계량기 보고 부가를 때려요. 그러니까 실제 입주자가 쓰는 계량기하고 얘하고 오차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오차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저수도 청소 한번 해버리면 수도요금이 금액이 확 올라요. 사용 그 계량이 비슷해도 금액이 다르게. 왜냐하면 요거 저수조 물 다 비워놓고 청소한 다음에 다시 물 채워놨으니까 수도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런 거 대비해서 이제 플러스 나올 때는 그죠? 플러스대로 부과했다가 마이너스 나올 거 대비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충당금에서 돈을 빼쓰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입주민 입장에서는 돈이 규칙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크게 티가 안 나요. 근데 문제는 이게 위배다. 위배. 왜냐하면 지금은 걷어놓고 나중을 위해서 쓴다? 그거 자체가 안 되죠. 수도 요금하고 딱 마주쳐야 돼요. 딱 금액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수다 충당금도 어때요? 하면 안 된다. 만약에 내 아파트에 수도 충당금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차감해서 소진하셔야 돼요. 또 옆으로 샜네. 너무 얘기하다 보면. 자, 그러면 선부가 후집행 있죠? 충당금 사용하고 이거는 비용과 부가는 당연히 같지 않겠죠. 지금 여기는 딱 맞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사용할 때 어떻게 쓰냐면 매달 똑같이 부과하는데 실제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과된 거하고 비용은 같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두 가지가 또 있어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안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안은 초과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 계정을 예산을 미책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그 소독 때문에 재해 예방비 쓰시려고 하잖아요. 얘 예산이 잡혀 있어야 돼요. 예산이 있으면 재해예방비 써도 돼요. 근데 예산 안 잡혀 있으면 재해예방비 쓰면 어떻게 추가 경정을 편성하셔야 돼요. 추경을 받아야 돼요. 추경 예산을 받아야 된다. 요런 단점이 있습니다. 추경을 받아서 쓰셔야 되고요. 만약에 재해예방비 말고 그냥 잡비나 소모품비 하고 싶다. 그럼 쓰셔도 돼요. 이건 바로 부과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거죠. 정산제겠죠. 그죠? 재해예방비도 정산제 의미일 거고. 근데 지금 제가 팁으로 하나 알려드리면 지금 딱 예비비 쓸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이게 기회라고 설명하면 정말 그 화가 나실 수도 있는데 예비비가 워낙 쓰기가 까다로워요. 자 보세요.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고 그죠? 코로나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코로나19가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고 그리고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이에요. 이거야말로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이 어디 있어요? 나라가 난리 난데 그 신천지 때문에 나라가 난리 난데 나라가 지금 난리 나죠. 경제도 난리 나고 세계가 들썩거리고 있어요. 이럴 때 예산제 그러니까 예비비를 써도 돼요. 제가 오늘 회계감사님들 통화했어요. 이럴 때 저 지금 코로나 방역비 쓴 게 많은데 이거 예비비 써도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회계감사님이 써도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표회의 때 얘기를 할 요량입니다. 일단 이건 참고로 알고 계시고 지우고 설명하다 보면 너무 길어져.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예산제 방식하고 정상제 방식은 부과할 때 우리는 부과는 뭐가 있어야 돼요?
분계가 들어가줘야지 회계상 기록이 남아야 그걸 비용을 집계를 해서 부과를 하죠. 자, 그러면 정산제는 너무 쉬워요. 쉬운 거 먼저 합시다. 수선유지비가 나가고 예금이 나가죠. 그래서 이 수선유지비가 아까 했던 거 만약에 10만 원이 뭐 수선을 하고 예금이 나갔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뭘래요? 관리비용이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그래서 부가금액하고 지출금액 같다고요. 나중에 얘가 수선유지비가 요거대로 그대로 부가 들어갈 거죠. 그래서 미부가 관리비 10만 원이고요. 관리수익 10만 원으로 딱 맞아 떨어집니다. 세 개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관리수익, 미부가 관리비, 그 다음에 비용. 관리비용이 세 개가 맞아 떨어져요. 정산제는 깔끔해요. 근데 이게 약간 들쑥날쑥해서 입주민의 민원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결정적인 거죠. 그 민원이.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산제 방식을 볼게요. 예산이 충분하면 문제 없어요. 수선유지비. 그 수선유지비 만약에 매월 똑같이 20만 원씩 걷었다. 그럼 매월 똑같이 충당금 20만 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에 수선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수선하는데 뭐 10만 원 썼어요. 그럼 수선 충당금이 부채가 그죠? 줄어들고 예금 10만 원 했겠죠. 이건 상관이 없어. 근데 문제는 돈이 부족할 수가 있다. 수선 충당금하고 수선 유지비를 합쳐서 예금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 수선 충당금 20만 원인데 우리 충당금 10만 원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부과해야죠. 요거는 수선 유지비 해서 그 다음에 이거 합친 다음에 예금 20만 원이 나가요. 그리고 나서 그죠? 근데 이런 경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안 돼. 수선 충당하고 이거 좀 성급 좀 나눠야 되겠어. 금액이 너무 커. 그러면 수선 충당금하고 수선 유지 비용이 아니라 성급 비용을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예금을 나가요. 그러고 나서 성급 비용 어때요? 조금씩 차감하는 거죠. 그리고 비용 발생해 주는 거죠. 이렇게. 요거 좀 어려우신가요? 응? 만약에 이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수선 충당금이 만약에 20만 원인데 우리는 20만 원 나갈 돈이 없어. 수선 충당금이 현재 10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수선 충당금 10만 원 한다고요. 수충이라 할게요. 수선 충당금. 그리고 나서 수선 유지비 10만 원 해서 예금 10만 원이 나가요. 그러면 실제 부과되는 거는 20만 원이에요. 어차피 20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 하고 매달 적립하는 수선 유지비 또 하나 있겠죠. 이달에는 20만 원이 부과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제가 너무 깊게 들어갔나? 근데 두 번째는 성급 비용을 한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가 수선 충당금은 똑같이 수충이 10만 원은 지급을 해요. 근데 돈이 이번에 그렇게 하면 너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성급 비용을 같이 나가요. 성급 비용. 성급 비용은 먼저 나가고 예금 20만 원 나가요. 이렇게. 근데 성급 비용 너무 많이 나가면 티나니까 우리 좀 나눠서 가자. 그럼 좋아. 콜. 그러면 성급 비용은 그달 말에 성급 비용에서 얼마? 2만 원만 줄이고 2만 원만 부과하자. 이렇게 수선 유지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달에 매달 적립하는 10만 원하고 2만 원에서 12만 원이 부과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 중에 하나 장기수선 충당금은 주택법령하고 그 임대주택도 특별수선 충당금이라는 용어로 있어요. 법적으로 그 설정이 강제 대응이 있고요. 관리사무소가 임의로 적립하는 경우가 금액을 적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거는 장기수선 충당금 같은 경우는 잘 부과하셔야 돼요. 입대위에서 결정 보는 게 아니라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서 그거는 부과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소장님하고 얘기해 보시고 우리가 얼마 정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그걸 여러분이 부과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이거는 장충은 뭐 나중에 따로 하든가 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언급하면 퇴직급여 충당금 있죠? 이게 생각보다 회계감사시 지적이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퇴직급여 충당금도 마찬가지 부채성이잖아요. 결산일 현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추계액이 퇴직급여 충당금이 계산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잔액이 추계액보다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를 비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나는 금액이 너무 많으면 감사 의견을 뭐 제한하거나 한정이거나 부적정을 표명하게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차이나면 그런 거예요. 적당하게 차이나면 그렇게 뭐라고 말은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하나는 연간 예산 방식이고요. 이거는 예산을
계산한 거, 추계액을 가지고 매달 12달로 나눠서 매월 관리비를 부과하는 방식이 있고요. 당월 기준 계산 방식이 있는데 매월 지급되는 전체 직원의 퇴직금 지급 대상 금액의 12분의 1 월급액에 또는 10분의 1 금액을 당월 관리비로 부과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산제가 더 많기 때문에 예산 방식으로 예산을 계산을 해서 12분의 1로 매달 나누는 방식을 주로 많이 하죠. 요거는 뭐 이 정도만 얘기해도 예산제하고 정상제 방법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꼬리곰탕님 화이팅 하시고요. 그렇게 맞춤 제작식 교육을 해드리진 않는데 그래도 의리상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좋은 밤 되시고요. 안녕히 주무세요.